2012년 1회 필기 기출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1번 문제, 연속식 증류법으로 만드는 위스키 찾는 건데, 일단 연속식 증류법으로 만드는 증류주가 그레인 위스키, 보드카, 그리고 라이트럼이 있습니다. 연속식 증류에 반대되는 거는 단식 증류고 파스틸이라고 합니다. 몰트 위스키나 브랜디 혹은 다크럼 등이 있어요. 자, 2번,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되는 거는 잔이 파손이 됐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파손된 잔을 고객한테 서브를 하고 고객이 사용하다 다치면은 안 되니까, 특히나 고객이 입술이 닿는 림 부분에 잔이 이가 나갔는지 깨졌는지 이런 것들은 가장 먼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자, 3번, 되라는 단위에 대한 문제예요. 1되는 1.8리터고요 1홉은 180ml입니다 그래서 1되는 10홉이에요 10홉. 3번이 틀렸죠. 자, 4번, 쉐이킹 기법에 대한 건데, 말 그대로 흔드는 거예요. 재료를 쉐이커에 넣고 얼음이랑 같이 흔들어서 섞는 그런 기법을 이야기하고요. 정답은 1번입니다. 자, 5번, 아로마에 대한 설명인데, 2번은 아로마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부케에 대한 설명입니다. 아로마는 포도 자체 혹은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진 향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부케는 나중에 생성되는 거, 발효나 숙성 과정에 의해서 생성되는 향을 부케라고 합니다. 자, 6번, 샴페인 포도 품종인데 그냥 요거는 외워두세요. 샴페인에 사용되는 포도 품종은 샤르도네, 피노누아, 피노미니에, 이렇게 세 가지는 샴페인에 사용되는 거고요. 세미뇽 같은 경우에는 화이트 와인 품종입니다. 포도 품종에 대한 문제가 자주 나오니까 레드 와인, 화이트 와인, 그리고 샴페인 포도 품종은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7번, 하이 마티니 만드는 방법. 너무 많이 나오는 문제죠. 스터 기법입니다. 대표적인 스터 기법 칵테일은 마티니, 깁슨, 맨하튼, 롬로이 등이 있어요. 8번, 칵테일에 대한 설명은 이런 문제들은 극단적인 문장이 답일 확률이 높아요. 여기 같은 경우는 2번, 감미를 포함시켜 아주 달게 만들어 마시기 쉬워야 한다. 아주 달게, 되게 극단적이잖아요. 애매하다, 극단적인 문장을 고르시면 돼요. 칵테일이 다 달진 않습니다. 보통 달콤한 칵테일은 식후주에 마시고요, 드라이하고 산미가 있는 칵테일들은 식전주로 많이 마십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칵테일은 무조건 달지 않아요. 자, 9번, 플로팅 기법인데 조주기능사 실기에 나오는 플로팅 기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푸스카페랑 BO12. 그것 중에 고르면 되겠죠. 자, 10번, 계량 단위인데 계량 단위 문제도 자주 나와요. 요것들도 외워두셔야 합니다. 계량 단위 중에 옳은 거 찾는 건데, 1티스푼은 8분의 1온스입니다 8분의 1온스고 3.7ml예요. 1번 보기 1대씨는 30분의 1온스가 아니라 32분의 1온스입니다. 그 다음에 3번에 1cl는 10분의 1ml가 아니라 10ml고요. 그리고 1리터는 1000ml죠. 960이 아니에요. 1000ml예요. 자, 11번, 발효제 고르는 건데, 우리나라에서 보통 사용하는 거는 누룩, 입국 을 사용하고요. 그리고 조효 소재도 사용을 합니다. 유산균은 아니에요. 유산균은 아침에 화장실 잘 가기 위해서 먹는 균입니다. 위스키 만드는 과정 물어보는 건데, 가장 먼저 몰팅이란 단계를 거칩니다. 이 몰팅은 보리에 싹을 틔우는, 발화시키는 과정이고, 그 보리를 말려서 가루를 냅니다. 여기까지가 몰팅인데, 일단 몰팅은 생략이 되어 있고 이제 두 번째 단계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가루 낸 거에다가 뜨거운 물을 부어가지고 당으로 분해시킵니다. 이게 당화 과정이에요. 문제에서는 첫 번째 단계 당화 과정, 매싱이고요. 당화가 되면 달달한 죽처럼 되거든요. 여기다가 효모를 넣어가지고 발효를 시킵니다. 여기 세 번째, 발효, 퍼멘테이션이고요. 이제 발효가 끝나면 알코올이 만들어졌어요. 이제 술이 된 거예요. 발효주가 된 건데, 요거를 끓입니다. 증류, 디스틸레이션. 증류를 하고, 증류가 끝난 투명한 술을 오크통에 넣고 숙성을 합니다. 숙성 에이징. 그래서 정답은 1번, 매싱, 퍼멘테이션, 디스틸레이션, 에이징. 요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영어로도 외워두셔야 돼요. 자, 13번, 오드비와 관련 있는 거는, 오드비는 과일로 만든 증류주예요. 대표적으로 이제 포도로 많이 만드는데, 포도로 만든 증류주 뭐가 있죠? 브랜디입니다. 오드비 나온다? 네, 브랜디 생각하시면 돼요. 14번, 용량을 재는 기구. 지거죠, 지거. 이거는 너무 쉽잖아요. 칵테일 도구를 묻는 문제 진짜 자주 나오니까, 특히나 용량제는 지거 많이 나오니까 꼭 외워두세요. 자, 15번, 글라스에 직접 얼음과 재료를 넣는 기법은 빌드 기법입니다. 빌드 기법으로 만드는 대표적인 칵테일, 스크류 드라이버가 있고요. 블랙 러시안, 러스티네일, 이런 칵테일들이 있습니다. 자, 16번, 양조주가 아닌 건데, 양조주, 발효주예요. 발효주 아닌 거는 브랜디입니다.
브랜디는 과일로 만든 증류주입니다. 1번 맥주는 보통 보리로 만든 발효주고 2번 와인은 포도로 만든 발효주, 풀케는 아가베 즉 용설란으로 만든 발효주입니다. 풀케를 증류하면 데킬라가 돼요. 다음 중 뜨거운 칵테일, 뜨거운 칵테일 물어보는 문제도 자주 나와요. 대표적으로 아이리시 커피가 있고요. 뜨거운 커피랑 설탕 그리고 크림을 플로팅한 대표적인 아일랜드 칵테일입니다. 그리고 커피가 들어간 칵테일이에요. 알코올이 있는 커피를 물어보는 문제에서도 정답이 되고 뜨거운 칵테일을 물어보는 문제에서도 정답이 됩니다. 8번 발포성 와인의 이름은 이것도 자주 나와요. 나라별로 스파클링 와인 이름 비교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1, 2, 3번은 다 맞고요. 4번에 있는 도세는 단맛이 많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틀린 거예요. 5번 음료류의 식품 유형에 대해서 틀린 거 찾는 건데 유산균 음료에 대한 설명이 틀렸습니다. 나머지는 다 맞고요. 유산균 음료는 우유나 탈지유에다가 유산균을 넣어서 발효시켜 만든 시큼한 음료를 유산균 음료라고 합니다. 자, 20번 포도 품종에 대한 문제가 또 나왔습니다. 여기서 피노누아 같은 경우는 프랑스 부르고뉴를 대표하는 포도 품종입니다. 특히 레드와인 포도 품종으로 자주 나오니까 외워두세요. 자, 샴페인의 발명자 아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바로 돈페리뇽입니다. 돈페리뇽 샴페인 되게 유명하잖아요. 돈페리뇽이 개발을 했습니다. 샴페인은 프랑스 쌍파뇨 지방을 대표하는 스파클링 와인이고 개발자는 돈페리뇽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많이 들어보셨죠? 자, 22번 맥주 보리 조건을 물어보는 건데 껍질은 얇아야 돼요. 왜? 알맹이가 많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윤기가 자르르 흘러야겠죠. 그리고 3번 전분 함량이 적어야 된다. 전분은 많아야 됩니다. 그리고 단백질이 적어야 돼요. 전분이 많아야 당으로 변환이 많이 되기 때문에 3번이 정답입니다. 그리고 수분은 높으면 안 돼요. 제조 방법에 따른 술의 분류를 물어보는 거고 우리가 배울 때 어떻게 배우죠? 발효주 혹은 양조주, 그 다음에 증류주, 혼성주, 영어로는 리큐르 이렇게 배웁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에요. 자, 24번 문제 양파 가니시가 있는 거 물어보는 건데 진짜 자주 나와요. 양파 하면 바로 깁슨 고르시면 돼요. 깁슨 하면 양파, 양파 하면 깁슨. 마티니는 가니시가 뭐죠? 올리브입니다. 마티니랑 깁슨의 차이는 장식이 달라요. 자, 25번 테이블 와인. 보통 우리가 테이블 와인은 밥 먹으면서 먹는 와인을 말하기 때문에 너무 달면 안 돼요. 우리 고기 먹는데 되게 달콤한 술이랑 같이 먹지 않잖아요. 여기서 달콤한 술은 크림 쉐리가 있습니다. 크림 쉐리 같은 경우는 단맛이 세서 식후주로 먹습니다. 디저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26번 비알콜성 음료 분류 방법 에 해당하지 않는 거는 우리가 비알콜성 음료 분류할 때 어떻게 하냐면 청량음료, 영양음료, 기호음료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발포성 음료는 아니에요. 자, 또 음료 특성에 대한 문제인데 비알콜성 음료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거는 술 아닌 것들에 대한 설명인데 여기서 4번 코코아는 카카오 열매의 과육을 말려 가공한 것이다. 과육이 아니고요. 카카오 콩입니다. 카카오 콩을 이용을 해요. 그래서 과육 때문에 정답은 4번입니다. 나머지는 다 맞는 말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칵테일 종류 물어보는 문제 자주 나오거든요. 리큐르에다가 레몬 주스, 그 다음에 설탕, 탄산수 들어가는 칵테일의 분류는 콜린스입니다. 그 다음에 플립 같은 경우는 계란 노른자랑 설탕이 들어가는 칵테일이에요. 그 다음에 리키는 증류주에다가 라임이랑 탄산수 들어가는 칵테일을 리키라고 부릅니다. 정답은 1번. 자, 29번 단맛의 의미를 가는 프랑스어는 두입니다. 두가 정답이고요. 나머지 보기에 대한 풀이는 밑에 제가 팁으로 적어놨습니다. 30번 나머지 셋과 성격이 다른 거는 그러니까 술 종류 구분하는 건데 체리 브랜디, 피치 브랜디, 애프리콧 브랜디 얘네들은 다 리큐르의 혼성주입니다. 단맛과 그리고 저 과일들의 향을 담은 리큐르고 헤네시는 대표적인 꼬냑 브랜드입니다. 꼬냑은 프랑스에서 만든 브랜디죠. 헤네시는 브랜디이기 때문에 정답은 C. 브랜디만 증류주예요. C만 BD는 혼성주입니다. 자, 31번 일품 요리를 제공하는 그리고 그날 특별 요리를 제공하는 레스토랑은 이거는 조금 헷갈릴 수 있거든요. 저도 헷갈려요. 그냥 이건 외우시면 돼요. 31번 그릴이에요. 그릴. 다이닝룸 같은 경우에는 호텔에서 운영 방침을 정해놓고 점심이나 저녁을 제공하는 그런 식당을 다이닝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카페테리아 같은 경우에는 손님이 앞에 가서 직접 받아오는 그런 스타일의 식당을 카페테리아라고 하고요. 그리고 4번 텔리카트스, 발음도 어려운데 보통 이제 델리카트스는 이렇게 많이 부르거든요. 요거는 고급 식료품 가게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에요. 그냥 외우세요. 자, 32번. 다음 중 용량이 가장 작은 글래스는 딱 봐도 샷글라스겠죠? 우리가 보통 샷글라스라고 하는 거는 1온즈 30ml, 조금 큰 거는 2온스까지도 있어요. 올드 패션드 글라스는 거의 한 180ml 들어갈 거예요. 그 다음 하이볼 글라스가 6에서 8온스 정도 들어갈 거고요. 그러면은 638, 180에서 240ml 정도. 칵테일 글라스도 120ml에서 한 150ml 정도 들어가요. 정답은 4번 샷글라스고요. 자, 33번 빈이 의미하는 거는 와인 저장소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바텐더가 지켜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이거는 상식만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거든요. 자, 나머지는 다 맞아요. 4번 고객끼리 대화를 할 경우에 적극적으로 대화에 참여할 것. 물론 말을 하는 거 좋아하는 손님들이 계시면 적극적으로 대화하는 게 좋아요. 근데 어떤 손님들은 고독을 즐기고 싶어서 바에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는 대화를 안 하는 게 좋아요. 오히려 불편해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좀 내성적인 고객분들한테는 대화 안 거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 꼭 대화를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게 아니라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자, 35번 음료를 서빙할 때 사용하는 비품이 아닌 것은, 정답은 4번이죠. 바스푼은 칵테일을 조주할 때 사용하는 길다란 스푼을 말하고요. 자, 냅킨 다 아시죠? 네. 코스터 받침이에요. 잔받침. 서빙 트레이, 서브할 때 다양한 기물들이나 잔 이런 거 옮길 때, 잔 같은 거 옮길 때 사용하는 요 쟁반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자, 36번 조주 방법 중 스터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거는 이제 스터 기법 찾는 건데, 스터 기법은 믹싱 글라스에 재료와 얼음을 넣고 섞는 방식이죠. 그래서 믹싱 글라스란 표현이 있는 1번이 정답이고요. 자, 37번 스퀴저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스퀴저는 레몬이나 라임 즙을 짜는 도구죠. 그래서 정답은 4번. 자, 38번 믹싱 글라스를 이용하여 만든 칵테일, 즉 스터 기법 칵테일 찾는 거예요. 자, 핑크레이디, 쉐이킹, 깁슨, 스터, 스팅어, 빌드, 맨하튼, 스터, 바카디, 쉐이킹, 드라이 마티니, 스터. 여기서 스터는 2, 4, 6번이네요. 정답은 3번. 자, 39번 칵테일 레시피를 보고 알 수 없는 것은, 색깔 알 수 있죠? 대충 어떤 재료들이 들어간다. 만약에 그라나딘이 들어가요? 그럼 당연히 붉은색이 나오고, 그 다음에 레시피가 용량까지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칵테일의 양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재료 다 나와 있으니까 성분도 알 수 있어요. 근데 판매량 이거 어떻게 알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이볼 오늘 몇 잘 나갈지 몰라요. 제가 운영하는 업장 같은 경우도 어떤 날은 위스키가 잘 나가고, 어떤 날은 하이볼이 잘 나가고, 어떤 날은 칵테일이 잘 나가고, 이거 알 수가 없습니다. 정답은 4번 판매량은 알 수가 없어요. 자, 40번 메저컵, 즉 계량컵. 칵테일 만들 때는 우리가 지거라는 계량 도구를 사용을 합니다. 지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용량 측정하는 거 맞죠? 보통 작은 윗부분이라고 하면 1온스가 많아요. 30ml. 그리고 큰 1.5온스가 많습니다. 그리고 60ml 짜리도 있어요. 자, 4번 병마개를 감쌀 때 쓸 수 있다. 지거 가지고 병마개를 감싸진 않죠. 용도가 다르죠. 병마개를 감싸는 거 스토퍼 이야기 하는 거예요. 요거는. 정답은 4번이고요. 자, 41번 FIFO, 요거는 first in first out. 먼저 넣은 것은 먼저 빼라. 그러니까 선입선출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이 선입선출 문제 진짜 자주 나오니까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맥주의 보관 유통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당연히 심한 진동을 가하면 안 돼요. 이거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너무 차가워도 안 돼요. 맥주 막 영하로 보관하면 안 됩니다. 맥주는 알코올 도수가 10도가 보통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냉동고에 넣으면 얼어요. 그래서 너무 차갑게 보관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직사광선, 햇볕을 피해야 돼요. 모든 술이 햇빛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햇볕에 노출시키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장기 보관 시 맥주와 공기가 접촉하게 한다. 이건 아니죠. 맥주는 발효주입니다. 반려주라서 도수도 낮고 산소에 취약해요. 그래서 공기랑 접촉하면 안 됩니다. 정답은 4번이 틀린 거예요. 43번 주류에 대한 저장관리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러니까 틀린 거 찾는 건데, 당연히 적정 온도 유지해야 되죠. 그리고 품목별로 분류를 해야 돼요. 그래야 빨리 찾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재고 관리가 되니까 당연히 선입선출해야 되고요. 3번 고가 위주의 저장 원칙. 비싼 거 위주로 저장을 해야 되는, 아니죠. 재고 주사를 해서 필요한 것들 위주로 저장을 해야겠죠. 자본주의에 낳은 폐해 같아요. 정답 3번. 자, 44번 프론트바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프론트바가 뭐냐라고 묻는 건데, 프론트바는 말 그대로 고객이랑 마주 보면서 칵테일도 만들고 대화도 하고
칵테일도 내주는 그런 자리예요. 주문도 받고 서브가 이루어지는 고객들이 이용 장소이고요. 그 다음에 요 사이즈가 가끔 나와요. 폭은 40cm, 높이는 120. 요게 가끔 문제 나오니까 요거까지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정답은 1번. 자, 45번 문제. 와인이랑 페어링 하는 문제인데, 자, 식전주는 우리가 달콤한 거 먹지 않습니다. 보통 드라이한 주류를 먹기 때문에 식전주, 드라이 쉐리 와인 맞죠? 그 다음에 식후주는 우리가 달콤한 술을 많이 먹어요. 포트와인. 포트와인은 포르투갈을 대표하는 주정 강화 와인인데, 포트와인 같은 경우는 포도가 발효하는 중간에 주정 혹은 이제 브랜디를 첨가해서 발효를 멈춥니다. 그럼 남아있는 잔당이 많아서 달콤해요. 그래서 포트와인은 달기 때문에 식후주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생선. 우리 사실 국룰 있잖아요. 생선은 뭐다? 화이트 와인. 고기, 빨간색 고기는 레드 와인. 요 색깔 따라가거든요. 생선은 보통 흰살 생선이 많으니까 화이트 와인이 정답입니다. 달콤한 스위트 와인 아니에요. 요거는 식후주로 식후주로. 그 다음에 육류, 레드 와인 정답은 3번. 자, 46번. 계란, 설탕 등의 부재료가 사용되는 칵테일을 만들 때 사용하는 기구는 계란이나 설탕, 그리고 뭐 크림류 이런 것들은 잘 안 섞어요. 그냥 저으면 잘 섞이지가 않습니다. 요런 재료가 들어갈 때는 우리는 쉐이킹을 해야 돼요. 쉐이킹 기법에 사용하는 도구는 쉐이커가 있겠죠. 자, 47번. 복비어. 목맥주에 대한 설명 찾는 건데, 목맥주는 저온, 즉 하면 발효 맥주고 독일에서 만든 흑맥주입니다. 정답은 1번. 알코올 도수가 높은 흑맥주 찾으시면 되고요. 여기에 독일까지 들어가면 더 좋겠죠. 48번. 와인의 보관 온도 물어보는 건데, 백포도주 화이트 와인 보관 온도인데, 화이트 와인은 차갑게 먹어야 돼요. 그래야 과실량, 플로럴한 향이 더 도드라지기 때문에 차갑게 먹습니다. 그래서 화이트 와인 같은 경우는 7에서 10도, 레드 와인은 12도에서 14도 정도로 보관을 합니다. 정답은 3번이겠죠? 판매가 구하는 거예요. 이거 계산하는 거라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쉬워요. 쉬우니까 한 두세 번 정도 따라 하시면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밑에 공식도 나와 있잖아요. 공식 보시고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전체 판매가에서 이 원가가 차지하는 비율이 몇 %예요? 라는 거거든요. 반대로 판매가 곱하기 원가 비율을 하면 뭐가 나온다? 원가가 나와요. 그거를 공식화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계산을 포기하지 말고 몇 번만 해보세요. 그러면 쉽습니다. 제가 따로 계산해드리진 않을게요. 50번 와인 오프너 찾는 건데, 여기서 와인 오프너를 의미하는 거는 1번 코르크 스크류예요. 자, 우리 코르크 딸 때 이렇게 돌려서 스크류 모양으로 돌려서 따잖아요. 그래서 1번이에요. 자, 51번 51번부터는 보통 영어 문제가 나오죠. 요것도 포기하지 마세요. 잘 들여다보면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 많거든요. 자, as a rule, the dry wine is served 땡땡. 자, 다 필요 없고, 자, 드라이 와인만 눈에 들어오면 돼요. 드라이 와인이 서브, 어떤 때 서브가 되냐 이런 걸 묻는 건데, 자, 와인이 단맛이 없어요. 드라이예요. 언제 먹는다 그랬죠? 보통 식전주예요. 식전주. 자, 1번 미트, 고기 코스, 고기 먹을 때 보통 빨간색 고기는 레드 와인이 페어링을 하겠죠. 자, 2번 피시 코스, 생선이 나왔네요. 보통 흰살 생선이 많으니까 요거는 화이트 와인. 그 다음에 비포 디너, 저녁 먹기 전에, 식전에, 당연히 정답은 3번이고요. 그 다음에 애프터 디너, 밥 먹은 후에, 이거는 식후주 의미니까 얘는 아니겠죠? 정답은 3번. 자, 52번 빈칸에 적절하지 않는 거 찾는 거예요. 바맨으로서 Would you suggest guests to have one more drink? 이제 당신이 한 잔 더 손님한테 제안할 때 적절하지 않는 거 찾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먹고 있던 손님한테 한 잔 더 주문하시겠습니까? 이런 의미예요. 자, 1번 same again, 같은 거 한 잔 더 드시겠습니까? 이런 뜻이고, 자, 2번 이거는 떠나기 전에 한 잔이라는 의미거든요. 이게 뭐 술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막잔 콜?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 다음에 I have another waiting on ice for you. 요것도 또 다른 술을 제공하겠다라는 의미고요. 자, 4번 cheers. 보통 우리가 손님한테 cheers 하면서 술 한 잔 더 주진 않잖아요. 정답은 4번이고요. 이건 건배할 때 하는 거고요. 자, 53번 아래에 설명하는 게 뭐냐라는 건데, 몇 개 단어만 알면 돼요. 자, fortified, 강화하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와인, 그 다음에 스페인, 요 세 단어만 알면 맞출 수 있습니다. 스페인의 주정강화 와인, 뭐죠? 바로 쉐리입니다. 쉐리. 포르투갈의 주정강화 와인, 포트 와인. 그래서 53번은 쉐리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 54번도 어떤 술인지 찾는 건데 300년 전에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화학자인 닥터 시리우스가 만들었네요. 뭐다? 진이에요.
가끔 나오긴 하는데 그냥 뭐 무슨 닥터 시리우스 그리고 뭐 주니퍼 베리 뭐 네덜란드 이런 이야기 나온다? 진 고르시면 돼요. 자, 55번 made from grape 포도로 만든 거는 자, 칼바도스 사과예요. 사과로 만든 노르망디 지방의 사과 브랜디고요. 사탕수수죠. 글자 쓰기가 힘드네. 사탕수수. 그다음에 진. 진은 여러 가지 재료를 쓰는데 꼭 들어가야 하는 향은 주니퍼베리예요. 주니퍼베리란 표현이 나온다? 그럼 진 고르시면 되고요. 자, 포도로 만든 거는 브랜디예요. 정답 4번. 자, 56번 신뢰했습니다. 이 표현과 거리가 먼 것은 나머지는 다 신뢰했습니다인데 4번은 I'm sorry 미안해요 I didn't interrupt you 이게 방해하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4번 같은 경우는 너를 방해하지 않을게 라는 뜻이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 이런 거는 틀려도 돼요. 자, 57번 round of beer 맥주 한 잔 더 주세요 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또 다른 맥주잖아요. 그래서 2번 another 또 다른 뜻을 가진 얘가 와야겠죠. each 각각, every 모두, all 이것도 전체 모두 이런 뜻이죠. 정답은 2번. 8번 우리 호텔을 떠나십니까? 라는 뜻인데 일단 떠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를 찾아야겠죠. start 시작하다 아니죠. leave 떠나다 맞아요. go 가다 얘도 아니겠죠. 그럼 둘 중에 하나인데 하나는 그냥 leave고 하나는 leaving이네요. 근데 앞에 보니까 비동사가 있어요. 여기서는 현재 진행형으로 쓰였기 때문에 비동사 플러스 형태인 3번이 정답입니다. 토익 공부를 해보셨거나 영어 공부를 조금이라도 하신 분들은 맞출 수 있어요. 근데 나 모르겠는데 하면 한두 문제 정도는 괜찮습니다. 한두 문제 틀린다고 떨어질 정도면 공부 안 하신 거거든요. 다른 거를 다 맞추시면 돼요. 자, 59번 요런 형태의 문제는 맞춰주셔야 돼요. 영어를 몰라도 단어 몇 개만 알아도 맞출 수 있거든요. 자, which one is the most herb liqueur? 자, 허브 리큐르 찾는 거예요. 베일리스 아이리시 크림 얘는 크림 리큐르예요. 자, 크림드 카카오 리큐르죠. 아쿠아비트 얘는 북유럽에 대표하는 증류주예요. 자, 베네딕트 DOM 요거죠. 허브와 꿀이 들어간 리큐르 베네딕틴 DOM입니다. 단어 이거 하나만 알면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술 이름도 영어로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마지막 60번 다른 보기들과 의미가 다른 것은 A. May I take your order? 뭐 주문 준비되셨습니까? 주문하시겠습니까? 이런 뜻이고 Ready to order? 뭐 주문할 준비 되셨습니까? What would you like, sir? 요것도 뭐 주문 준비 되셨습니까? 이런 뜻이고 How like, sir? what이랑 how 차이가 커요. how는 어떻게 라는 의미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스테이크 주문을 하면 미디움으로 드릴까요? 뭐 웰던으로 드릴까요? 이런 의미예요. 굽기 정도나 익힘 정도 이런 거 물어볼 때 우리가 How would you like? 이렇게 의미를 하기 때문에 정답은 D가 뉘앙스가 다릅니다. 정답은 4번. 자, 여기까지 2012년도 1회차 기출문제 풀이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